애숙아, 지금 친구들 만나는 거 정말 좋아서 만나는 거니? 나도 잘 모르겠어. 해숙은 그날도 평소처럼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 전날도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들의 단체 채팅방은 조용했고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미선이의 프로필 사진은 언젠가부터 낯선 꽃 사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해숙은 잠깐 망설이다가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먼저 연락하면 되는 일이었지만 이상하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해숙의 나이 53. 딸 하나는 시집을 갔고 남편은 아직 직장을 다닙니다. 살림은 안정됐고 건강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부족할 것 하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가득 차 있는 것 같은데 어딘가 텅 비어 있는 느낌. 바로 그 빈자리가 사람이었습니다. 해숙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해숙처럼 오래된 친구와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전만큼 자주 만나지 못하고 연락도 줄었고 함께 있어도 예전 같은 편안함이 없어진 느낌. 그게 나만의 문제인가 싶어 속으로만 삭히고 있는 분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해숙이 미선과 처음 만난 건 22살 때였습니다. 같은 직장 신입사원으로 들어와 첫날부터 같은 버스를 타고 퇴근했고 그게 인연이 되어 30년이 넘는 우정이 시작됐습니다.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했고 아이도 비슷한 나이에 낳았습니다. 남편들끼리도 알고 지냈고 명절이면 서로 집에 들락거렸습니다. 누군가 아프면 병원 앞에 나타났고 누군가 울면 새벽에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들이 크고 나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이야기가 줄어들자 대화 주제가 사라졌습니다. 남편 이야기, 시댁 이야기, 직장 이야기. 그 이야기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정리가 됐습니다. 아이는 독립했고 시댁 어른들은 세상을 떠났고 직장에서도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만나면 좋긴 했는데 예전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던 그 느낌이 어느 순간부터 없어졌습니다. 해숙은 그 이유를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는지도 모릅니다. 관계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사람의 우정은 공통된 상황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이건 배신이 아닙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죄책감이나 섭섭함으로 덮어버릴 때입니다. 해숙도 그랬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미선이가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5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무도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그날 해숙은 오랜만에 미선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커피 한잔 하자. 미선은 흔쾌히 나왔습니다. 카페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해숙은 끝내 하고 싶었던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왜 이렇게 됐지? 그 말이 목구멍에서 맴돌다 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해숙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 걸까? 예전의 그 관계, 아니면 지금의 나에게 맞는 새로운 관계. 사실 해숙은 그때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계가 바뀌는 건 당연한 일인데 우리는 왜 그 변화 앞에서 이렇게 불안해지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관계 정체성의 혼란이라고 부릅니다. 오랫동안 나를 규정해왔던 관계가 흔들릴 때 사람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낀다는 겁니다. 미선이가 없는 나는 누구인가? 그 친구들과 함께하던 내가 아니라면 지금의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해숙은 처음으로 그 질문 앞에 똑바로 서보기로 했습니다. 잠깐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신가요?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 나이 들면서 느끼는 외로움. 이런 이야기들이 공감되신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40대, 50대, 60대 여성들이 진짜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솔직한 이야기들을 가져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해숙이 혼자 생각해보니 미선과의 관계가 달라진 이유가 단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조용히 천천히 쌓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공통된 맥락의 소멸이었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같은 상황에서 친구를 만듭니다. 학교, 직장, 동네, 육아. 이 상황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만날 이유도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아이들 학교 문제로, 남편 이야기로, 직장 동료 이야기로 몇 시간이고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들이 하나씩 끝나자 두 사람 사이에 남은 건 오래된 기억뿐이었습니다. 기억은 따뜻하지만 현재를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치관의 변화였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집중하고 어떤 사람은 여행에 눈을 뜨고 어떤 사람은 종교에 깊이 빠져듭니다. 미선은 요즘 교회 봉사활동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었고 해숙은 그 세계에 공감하기 어려웠습니다. 서로를 비난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방향이 달라진 것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에너지의 변화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관계에 쏟을 수 있는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문제는 그 줄어든 에너지를 어디에 먼저 쓰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 건강, 자신의 취미에 먼저 에너지를 쓰게 되면서 오래된 친구들은 나중에 연락해야지 하는 목록으로 밀려납니다. 그 나중이 몇 달이 되고 몇 년이 되는 사이 관계는 조용히 식어버립니다. 네 번째 이유는 자존심이었습니다. 해숙도 인정하기 싫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가끔 미선이 부러웠습니다. 미선의 딸은 대기업에 들어갔고 미선의 남편은 일찍 은퇴해서 부부가 같이 여행을 다녔습니다. 해숙은 그게 왜인지 불편했습니다. 그 불편함이 자꾸 연락을 미루게 만들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상향 비교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오래된 친구일수록 비교가 더 뼈아프게 느껴집니다. 낯선 사람의 성공은 무감각하게 지나칠 수 있지만 30년을 함께한 친구의 성공은 나의 실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역할의 상실이었습니다. 해숙은 오랫동안 이 친구들 사이에서 든든한 언니 역할을 해왔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달려가고 고민이 있으면 현명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역할이 흐릿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컸고 인생 고민도 줄었습니다. 해숙은 어느 순간 이 관계 안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인지 모르게 됐습니다. 관계 안에서 자신의 자리가 없다고 느끼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해숙은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이해됐을 때 비로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거나 미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인생의 한 챕터가 끝나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해숙은 오래 고민했습니다. 이 관계를 억지로라도 유지해야 할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놔둬야 할까? 그리고 어느 날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알던 순자였습니다. 순자는 직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해수가 솔직히 말해봐. 지금 그 친구들이랑 만나면 진짜로 좋아? 아니면 의무감에 만나는 거야? 해숙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그랬어. 30년 넘은 친구랑 억지로 만나다 보니까 어느 날 너무 피곤한 거야. 만나고 나서 집에 오면 왜 만났나 싶고, 그래서 용기 내서 조금 거리를 뒀어.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게 맞았다 싶어.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억지로 만나는 자리는 자꾸 어색해지고, 대화는 표면적인 것들로만 채워집니다. 날씨 이야기, 뉴스 이야기, 건강 이야기.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꺼내지 못하고 웃으며 헤어지고 집에 오면 이상하게 더 공허합니다. 결국 억지로 잡은 관계는 두 사람 모두를 지치게 만듭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관계에는 유통기한이 있는 게 아니라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오래된 우정을 지키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해숙은 미선을 붙잡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사라지게 두지도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생일이나 명절에 짧게 연락하는 관계로 자연스럽게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억지스럽지 않게, 그러나 완전히 끊어내지도 않게. 그리고 해숙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걸까? 지금의 나에게 맞는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 해숙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했을 때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뭔가 창피한 느낌. 이 나이에 친구를 새로 사귀겠다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보일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창피함의 정체는 뭘까요? 사실 우리 사회에는 이런 통념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관계는 좁아지는 게 당연하다. 새 친구는 어릴 때나 사귀는 것이다. 어른이 되면 이미 있는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 통념이 해숙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여성 중에서 사회적 고립감을 느낀다고 답한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고립감은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외로움이 심할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고 우울 증상이 높아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커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은 취미가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해숙이 느끼는 두려움은 어디에서 올까요? 첫째, 거절당할 것 같다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갔다가 상대방이 시큰둥하면 어떡하지? 그 상처가 두렵습니다. 둘째, 나는 재미없는 사람일 것 같다는 두려움입니다. 오랜 친구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으니 편합니다. 새로운 사람 앞에서는 나를 다시 설명해야 하고 그게 낯섭니다. 셋째, 에너지가 없다는 현실적인 두려움입니다. 새 관계를 만들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의 나에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해숙은 이 두려움들이 전부 이해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두려움을 그냥 놔두면 10년 뒤에 나는 더 외로워질 것이다. 그건 더 두렵다. 해숙이 처음으로 해본 것은 문화센터 등록이었습니다. 평소에 관심은 있었지만 한 번도 시도하지 못했던 수채화 수업. 남편은 이 나이에 그림을 왜 배워? 하고 웃었지만 해숙은 용기를 내어 등록했습니다. 첫날은 어색했습니다. 나보다 나이 많은 분도 있었고 훨씬 젊은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함께 붓을 씻으면서 옆 사람과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뭘 그렸는지, 어떤 색이 예쁜지. 그 작고 사소한 대화가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이어졌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수업 끝나고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이가 됐습니다. 해숙은 이때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새 친구는 사귀려고 노력할 때 생기는 게 아니라 같은 활동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관계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근접 효과와 반복 노출 효과라고 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특별한 노력 없이도 친밀감이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새 관계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지역 문화센터나 평생교육원입니다. 요리, 요가, 캘리그라피, 외국어, 악기. 관심 있는 분야 하나만 선택해서 꾸준히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생깁니다.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한두 번 가다 그만두면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자원봉사는 함께 좋은 일을 한다는 공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처음 만난 사람들과도 빠르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지역 봉사센터에 신청하면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오프라인으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네이버 카페나 밴드 중에는 50대 이상 여성들의 모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독서 모임, 등산 모임, 맛집 탐방 모임. 처음에는 온라인에서 눈팅만 하다가 조금씩 댓글을 달고 오프라인 모임에 한번 나가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종교 공동체입니다. 교회, 절, 성당. 어떤 종교든 정기적으로 모이는 공동체는 자연스러운 관계를 만들기 좋은 환경입니다. 종교 자체보다 공동체의 리듬이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는 가장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방법, 이웃과의 연결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도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가벼운 인사, 공동 현관에서의 눈 맞춤. 그 작은 것들이 쌓이면 관계가 됩니다. 해숙은 수채화 수업을 시작한 지 6달 만에 정기적으로 밥을 먹는 사이가 된 2명의 새 친구를 만났습니다. 한 명은 61살의 명자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고 있었지만 웃음이 많고 유쾌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명은 48배 지연이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주말마다 그림을 배우러 오는 자신만의 시간을 소중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해숙은 이 두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예전 친구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친구들과는 과거를 공유했지만 새 친구들과는 지금을 공유했습니다. 과거의 나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보는 사람. 그 차이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해숙의 스마트폰에는 지금 새로운 단체 채팅방이 생겼습니다. 수채화 반 멤버들의 단체 카톡. 매주 누군가가 그림 사진을 올리고 맛있는 밥집을 공유하고 가끔 영화 이야기를 합니다. 해숙은 그 채팅방에서 알림소리가 날 때마다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미성과는 여전히 연락하고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생일엔 꽃 이모티콘을 보내고 명절엔 안부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억지스럽지 않은 적당한 거리의 관계. 그게 오히려 두 사람 모두에게 편하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해숙은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래된 친구는 내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지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현재는 내가 새로 써야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관계의 끝이 아닙니다. 관계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릴 때의 우정이 같은 곳을 향해 달려가는 우정이었다면 나이 들어서의 우정은 서로의 속도를 존중하며 함께 걷는 우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함께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은 40이 넘어도 50이 넘어도 60이 넘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해숙이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그 증거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와 멀어지는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고립이 아닙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달라짐 안에서
지금의 나에게 맞는 사람을,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을 찾는 것. 그것이 나이 든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해숙처럼,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사람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오래된 친구와 멀어진 경험, 새로운 관계를 만든 경험, 어떤 이야기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비슷한 상황의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